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바깥 세상과는 왕래가 드문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며 순박하게 살아갔지만 그들 사이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근심이나 이야깃거리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면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아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달래라고 불렀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는 고아 소녀였습니다. 달래는 이름처럼 봄날의 들꽃같이 싱그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달래의 외모는 마을 사람들이 한 번 보면 고개를 돌릴 정도로 험상궂고 못생겼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눈은 작고 찢어져 매서운 인상을 주었으며 코는 주먹만 하고 입은 삐뚤어져 있어 누구도 그녀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달래가 지나가면 도깨비가 나타났다며 돌을 던지거나 놀려대기 일쑤였고 어른들조차 혀를 차며 재수가 없다며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흉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흉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달래의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곱고 맑은 시냇물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에 제일 먼저 일어나 마을길을 깨끗이 쓸어놓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 앞에 몰래 장작을 패다 놓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을 도맡아 했으며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을 만큼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달래의 그런 고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흉한 껍데기만 보고 그녀를 판단하고 따돌렸습니다. 달래가 호의를 베풀어 나무를 캐다 주면 혹시나 부정을 탈까봐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니 어린 달래의 가슴에는 날마다 피멍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 문풍지가 덜덜 떨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추수를 끝내고 풍년을 감사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떡치는 소리와 흥겨운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오직 달래만이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들으며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물에 말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는지 눈물이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달래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혹여나 마을잔치 분위기를 망쳤다고 혼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서러움이 가슴 끝까지 차오른 달래는 도저히 좁은 방 안에만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달래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은 마을 뒤편 숲속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였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산신령이 내려와 물을 마신다는 전설이 깃든 신비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주변에는 이끼 낀 돌들이 쌓여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속에서는 맑고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이 우물가에 가면 도깨비를 만난다거나
홀린다는 소문 때문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외톨이인 달래에게는 이곳만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달래는 우물난간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흑흑거리며 흐느끼던 울음이 나중에는 통곡으로 변하여 고요한 숲속을 울렸습니다. 하늘님, 산신령님,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흉하게 만드셨나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싫어하나요? 저도 남들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달래의 눈물이 우물 속으로 뚝뚝 떨어져 잔잔한 수면 위에 동그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달래의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웠던 우물 속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차 그 빛은 우물 전체를 가득 채우더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달래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에 엉금엉금 기어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물물 위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 연기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달빛으로 옷을 지어 입은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머리에는 맑은 이슬 같은 보석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혼자서 그리 슬피 우느냐? 우물 속의 여인이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처럼 감미롭고 깊은 산속의 약수터 물소리처럼 첨가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인자한 미소로 달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에 사는 달래라고 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흉측하여 아무도 저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고 슬퍼서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을 깨우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물의 요정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달래가 있는 우물 입구까지 떠올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요정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물방울로 이루어진 손을 뻗어 달래의 거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요정의 손길이 닿자 달래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위로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순수하구나. 내가 이 우물에 수백 년을 머물렀지만 너처럼 깨끗한 영혼을 가진 아이는 처음 보았다. 네가 흘린 눈물이 나의 잠을 깨웠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말해보아라. 무엇을 원하느냐? 요정의 말에 달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달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은 보화를 달라고 할까?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할까? 하지만 달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래는 간절한 눈빛으로 요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정님, 저는 부자가 되는 것도 힘이 세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찡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고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흉한 얼굴 때문에 마음까지 외면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얼굴을 고쳐주실 수 있나요? 달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요정은 달래의 말을 듣고 안타까움과 기특함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바꾸는 것은 내게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겉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네가 가진 본래의 향기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꽃은 화려해도 향기가 없으면 벌과 나비가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고,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으면 보물이 되는 법이다. 네가 지금 가진 그 고운 마음씨를 잃지 않는다면 너에게 줄 아름다움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요정의 목소리는 엄숙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달래는 요정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호리병에 담긴 신비한 물을 우물물에 섞었습니다. 그러자 우물물 전체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이 우물물로 세수를 하거라. 그리고 깊은 잠에 들면 내일 아침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달래는 요정이 시키는 대로 우물가에 엎드려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을 두 손 가득 떠서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시원하면서도 짜릿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새 살이 돋아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달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세수를 했습니다. 세수를 마치자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달래는 우물 옆 부드러운 풀밭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요정은 서서히 빛을 잃으며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잘 자라, 아가. 내일은 너에게 축복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달래는 그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나무집들은 달래를 덮어주는 이불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의 부엉이도 풀벌레도 달래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랑해가 자욱하게 낀 마을은 여전히 고요 속에 잠겨 있었지만 부지런한 수탈기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잔치로 늦게까지 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달래는 평소의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김이 달래를 깨웠습니다. 달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피부에 닿는 아침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우물가에 누워 자고 있었던 것을 보니 꿈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간 달래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에 비친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처녀가 물속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혹시 우물 귀신이 아닐까 두려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래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물속의 처녀도 고개를 갸웃거렸고 달래가 입을 벌리자 처녀도 똑같이 입을 벌렸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칠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제야 달래는 지난밤 요정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은 그야말로 절세가인이었습니다. 피부는 갓진 백설기처럼 하얗고 뽀얗으며 눈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오뚝한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칠흑 같은 머릿결은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달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프기만 할 뿐 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달래는 우물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달래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머리에 이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만난 다람쥐가 달래를 보고 도망가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던 김서방과 마주쳤습니다. 김서방은 낯선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멈춰 섰습니다. 아니, 뉘신데 아침부터 우리 마을 우물에서 내려오시는 게요. 이 근방에서 못 보던 분인데. 김서방은 달래의 눈부신 미모에 넋을 잃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재수없는 달래년이라며 침을 뱉었을 김서방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며 쳐다보다니 달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한 것을 꾹 참았습니다. 아저씨, 저 달래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달래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달래라고 그 오두막 사는 꼬질꼬질한 달래란 말이냐. 에이,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선녀님이 장난치시는 거지요. 김서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변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쁜 마음에 정말 저예요, 아저씨. 어제 산에서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서방은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달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달래가 마을 길을 걸어가자 마당을 쓸던 아낙네들도 소여물을 주던 노인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듯한 모습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처음 보는 처자인데 세상에 어쩜 저리 고울까? 어디 양반집 규수인가? 아니 방금 김서방이 그러는데 달래라던데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쏟아지는 시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마냥 좋은 일만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달래의 오두막 앞에는 벌써부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고 개들조차 짖는 것을 잊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더욱 따사롭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이라고는 깨진 조각, 거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느 왕비 부럽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예쁜 얼굴을 가졌으니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기와집에 사는 욕심쟁이 복녀의 집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서 자신이 제일 예쁘다고 자부하던 복녀가 달래의 소식을 듣고 질투의 불길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녀는 아침상을 물리자마자 하녀를 불러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 거지 같은 달래가 절세미인이 되어 돌아왔다고 네가 잘못 본 게 아니고. 하녀는 잔뜩 주눅이 들어 대답했습니다. A씨, 정말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피부가 백옥 같고 후광이 비치는데 A씨보다
아니, 마을의 누구보다도 고왔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장 그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 여우에게 홀린 건지 귀신이 씌인 건지. 복녀는 치마자락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화롭던 상골 마을에 거대한 소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의 달라진 외모는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까요? 마을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고 긴장감 넘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불을 지피는 달래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달래의 앞날을 축복하는 폭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지며 달래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은 달래의 집으로 몰려들 것이고 달래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순박하기만 한 달래가 사람들의 의심과 질투를 견뎌낼 수 있을지, 우물의 요정이 준 선물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달래의 오두막집 살인문 앞은 아침, 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코 흘리게 아이들이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기웃거리더니 이내 아이들의 호들갑에 빨래터 안악들이 몰려왔고 급기야는 논일 하러 가던 장정들까지 괭이를 내려놓고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달래의 모습을 훔쳐보며 웅성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처럼 요란했습니다.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는 달래의 자태는 실로 눈이 부셨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하얀 팔뚝은 갓 캐낸 무처럼 싱싱해 보였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영롱한 이슬처럼 빛났으니 사람들은 저 여인이 어제까지 그들이 알던 그 못난이 달래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옆 사람을 꼬집어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래는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일손을 멈추고 살인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지레겁을 먹고 숨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얼굴을 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어인일로 아침부터 제 집 앞에 이리 모여 계세요. 달래가 맑은 목소리로 묻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중 용기 있는 칠성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달래가 맞는가? 그 콧물 질질 흘리고 눈 찢어진 달래란 말이야. 달래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화사한지 칠성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 달래 맞아요. 어제 산신령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달래의 순진무구한 대답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달래의 아름다움에 홀려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달래를 괴물 취급하며 돌을 던지던 개똥이조차 침을 흘리며 달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도화동 기생 월향이보다 더 곱네 그려. 아니, 한양의 궁궐에 사는 공주님도 저보단 못할 거야.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눈빛이 뜨거워질수록 아낙네들의 눈초리는 매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이 넋을 잃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꼴을 곱게 봐줄 여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달래의 미모를 시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분명 수상해. 여우짓을 한 게 틀림없어. 질투 섞인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로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소라는 곧 마을 유지의 딸이자 자타공인 마을 최고의 미녀라 자부하던 복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복녀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금비녀를 꽂은 채 거울을 보며 단장하고 있다가 하녀의 급한 전가를 받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라고 그 천한 것이 나보다 예뻐졌다고 내년 눈이 삐었구나. 감히 누구랑 비교를 해. 복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부채를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거짓말이면 내년 주리를 틀어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복녀는 하녀들을 대동하고 위세등등하게 달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가 나타나자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복녀의 성격이 불같고 표독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녀가 달래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달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녀 아가씨 오셨어요. 달래가 고개를 들자 복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이목구비는 조각한 듯 완벽했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화려한 비단옷과 장신구들이 달래의 수수한 무명곳 앞에서 오히려 초라해 보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달래의 아름다움은 꾸며서 만든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빛이었기에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질투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이는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년이 무슨 짓을 벌인 개냐. 복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요술을 부려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야. 썩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복녀의 호통에 달래는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가씨, 오해십니다. 저는 요술을 부린 게 아니에요. 어제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데 요정님이 나타나서 달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복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우물 요정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어디서 흉측한 구판이라도 버렸거나 산속의 마구 할멈에게 영혼이라도 판 게 틀림없어. 복녀는 사람들 앞에서 달래를 마녀로 몰아세웠습니다. 복녀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달래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들어라. 마을 사람들, 저건 사람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수는 없어. 분명 꼬리가 9 달린 여우가 둔갑했거나 사람의 간을 빼먹는 귀신이 씌인 개야. 그러지 않고서야 저 천덕꾸러기가 저리 될 수 있겠느냐. 복녀의 선동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달래의 미모에 감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운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 사람 기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저 눈빛 좀 봐. 사람을 홀리는 눈빛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달래는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예전과 똑같은 달래예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달래가 호소했지만 이미 복녀의 말에 휘둘린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들은 전혀 가까이 가지 마라. 언제 본색을 드러내어 너희를 해코지할지 모른다. 재수 없는 년 당장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복녀는 씩씩거리며 달래의 집을 나갔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리며 흩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달래 혼자만 남겨졌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얻었지만 상황은 예전보다 더 나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복녀와 그녀를 따르는 무리들이 작정하고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달래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짐승의 피를 마신다더라. 어제 지나가던 스님이 달래 집을 보고 여기가 서려 있다고 혀를 차더란다.
달래와 눈이 마주치면 밤에 가위가 눌린다더라. 말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온 동네를 휘저었습니다. 빨래터에서도 정자나무 아래에서도 주막에서도 온통 달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달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소문은 점점 더 기괴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말을 듣고 달래를 피했습니다. 달래가 길을 가다 아이들을 보고 반가워 손을 흔들면 아이들은 으악 여우 귀신이다 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예전에는 돌을 던지며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이 원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뻐지면 사람들이 다정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괴물 취급을 당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원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정님, 차라리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예쁜 얼굴이 저에게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을 언덕배기에 사는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평소에는 말수가 적지만 중요한 순간에 바른 말을 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복녀의 말에 휘둘려 죄 없는 달래를 마녀 사냥하는 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겉껍데기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향기는 가릴 수 없는 법인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썩은 내와 꽉춘데 겉내음을 구분하지 못하니 큰일이로고. 박노인은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달래가 겪고 있는 시련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해질 녘이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복녀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 동네 안악들을 불러 모아놓고 닭과를 베풀며 달래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달래년의 눈을 똑바로 봤는데 눈동자가 뱀처럼 세로로 찢어져 있더라니까.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는데 그게 꼭 파충류 같았어. 복녀의 새빨간 거짓말에 안악들은 어머 정말이야, 소름 끼쳐라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녀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달래를 마을에서 영영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질투는 복녀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래의 집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달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낮에 김서방이 가져다 주려다 복녀의 눈치를 보고 도로 가져간 감자 바구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달래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물가로 가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고 의심할까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달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달래야 안에 있느냐? 굵직하면서도 인자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달래가 머뭇거리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박노인은 달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절세 미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 달래가 가지고 있던 선함과 슬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말거라.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때가 되면 구름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다.
박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달래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정님이. 달래는 흐느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박노인은 달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안다 알아.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너는 여전히 착한 달래로구나. 다만 지금은 바람이 거세니 잠시 엎드려 있는 것이 좋겠다. 곧 마을 잔치가 열리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 네 진심을 보여줄 기회가 올 것이다. 박노인은 품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먹어야 산다. 기운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박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따뜻한 주먹밥을 쥐고 박노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의 방문은 달래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마을의 관계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물물이 갑자기 말랐다는 둥,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 가지가 부러졌다는 둥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모두 달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복녀는 무당을 불러 구슬해야 한다고 설쳤습니다. 이 마을에 낀 애군을 몰아내려면 저 요물을 쫓아내야 합니다. 복녀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의 집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수군거렸고, 개똥이는 달래의 집 때문에 요물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마당에만 나와도 사람들은 문을 쾅 닫거나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감옥이 되어 달래를 가두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마다 달래는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은 내 것이 아닌가? 나는 그냥 못나니 달래로 살아야 했던 걸까? 달래는 요정의 선물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변한다고 해서 네가 가진 본래의 향기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 요정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에는 곧 다가올 추수감사 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잔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풍악을 울리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복녀는 이번 잔치를 이용하여 달래를 확실하게 망신주고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왈패들과 짜고 달래를 공영에 빠뜨릴 함정을 팠습니다. 이번 잔치 때 달래년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켜보자. 만약 그년이 요물이라면 보통 사람처럼 땀을 흘리지 않을 게야. 그리고 실수라도 하면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버리자고. 복녀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이제 단순한 미움을 넘어 집착과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잔치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마을의 관습상 모든 주민이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불참하면 마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 되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달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잔치날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편견과 복녀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까요? 잔치날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달래의 가슴은 불안으로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박노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 향기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산짐승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는 둥근 달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달래의 마음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가면을 쓴 고독. 그것이 달래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몰랐습니다. 이 시련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과정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질투, 그리고 복녀의 악행이 정점에 달할 마을 잔치날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물의 전설은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 떨어진 옷을 기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나는 달래니까. 산나물처럼 질기고 은은한 향을 가진 달래니까.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맺혔지만 달래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눈빛이 호롱불 아래서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운명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추수감사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고 바람은 날카롭게 불어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마을에 불어닥칠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한 날씨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들이 걸렸으며 돼지 잡는 소리와 떡 매치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꽃이 만발해야 할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표정 어딘가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마을 어기달래의 오두막 쪽을 향했습니다. 복녀는 화려한 색동저고리를 입고 마당을 휘저으며 사람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서웠습니다. 달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박노인의 말대로라면 오늘이 진심을 보여줄 기회였지만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평소 즐겨 입던 깨끗한 무명 치마저고리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비서 쪽을 쥐었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나갈 채비를 맞췄습니다. 그래, 나는 일하러 가는 거야. 내 몫을 다하면 사람들도 알아주겠지. 달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달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마을 회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잔치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달래에게 꽂혔습니다. 달래가 마당에 들어서자 복녀가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마을에 절세미인 달래 아니니 귀한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고 영광이네. 복녀의 비아냥거림에 주변에 있던 안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치 준비로 바쁘실 텐데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달래의 말에 복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도울 일이라 글쎄 내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해도 될까 모르겠네. 여우가 둔갑한 거면 물이 닿으면 본색이 드러난다던데. 복녀는 노골적으로 달래를 도발했습니다. 복녀는 하녀들을 시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흙투성이인 채소 바구니를 달래 앞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정 돕고 싶으면 저기 우물가에 가서 이 그릇들을 다 씻고 채소도 다 다듬어놔. 아, 그리고 장작도 모자라니 뒷산에서 나무도 좀 해오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힘이 붙여서 말이야. 너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금방 하겠지. 그것은 혼자서 반나절을 꼬박 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주문이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달래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는 심산으로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아무 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더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래는 차가운 우물물을 퍼올려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손이 금세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빨랐고 야무졌습니다. 예전부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솜씨가 그대로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서 거친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은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것 봐,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 진짜 달래가 맞나 봐. 아니야, 저건 연기하는 거야. 속으면 안 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믿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릇을 씻고 있는데 복녀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복녀는 달래가 씻어놓은 깨끗한 그릇 위로 흙탕물이 든 양동이를 일부러 쏟아부었습니다.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발이 미끄러졌네. 다시 씻어야겠구나. 복녀는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사과하는 척하며 비웃었습니다. 달래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복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묵묵히 다시 물을 퍼올려 더러워진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노인들은 혀를 차며 복녀의 심술이 지나치다고 수군거렸지만 복녀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달래를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달래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복녀는 달래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야, 거기 전 부치는 기름이 떨어졌단다. 읍내 가서 기름 좀 사오너라. 아궁이 불이 꺼지려고 하니 부채질 좀 세게 해라. 달래는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정이 묻고 옷은 땀과 물로 젖어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땀방울이 흐르는 그녀의 옆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성스러운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을 국밥을 끓이던 큰 가마솥에서 갑자기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멀쩡하던 국이 순식간에 쉬어버려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야. 아침에 갓 잡은 돼지로 끓인 국이 왜 이래. 순식간에 잔치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고 물러섰고 웅성거림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부정을 탄 게야. 저 요물이 들어오니까 음식까지 썩어버리잖아. 복녀는 손가락으로 달래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달래가 장작 넣는답시고 아궁이 근처를 어슬렁거렸지. 그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전현이 몰래 독을 탔거나 요술을 부려 음식을 망친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에게 쏠렸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사람들은 복녀의 선동에 쉽게 휩쓸렸습니다. 맞아, 아까 저 여자가 부채질을 했어. 그 바람에 도끼가 들어간 거야. 세상에 멀쩡한 국이 반나절도 안 돼서 썩다니. 이건 사람의 조화가 아니야. 사람들은 달래를 둘러싸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래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불이 꺼지지 않게 장작만 넣었을 뿐이에요. 맹세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달래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흥분한 군중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똥이가 나서서 달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오고 나서부터 마을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우물도 마르고 소들도 병들고 이제는 잔치 음식까지. 내 정체가 뭐냐. 당장 본색을 드러내라. 달래는 뒤로 넘어지며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눈빛은 맹수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오. 박노인의 호통 소리에 사람들이 주춤했습니다. 박노인은 소뚜껑을 열어 국 냄새를 맡아보고는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 식초와 잿물을 쏟아부은 냄새다. 저절로 쉰 것이 아니야. 누군가 고의로 음식을 망쳤단 말이다. 박노인의 예리한 지적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녀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대들었습니다. 영감님, 지금 달래편을 드시는 겁니까?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마을 사람 중에 자기 먹을 음식에 재를 뿌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저 앙심품은 요물밖에 더 있나요? 복녀의 말솜씨는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권위마저 무시하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달래는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예쁜 얼굴로 돌아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는 거라고요. 복녀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동요했습니다. 과거에 달래에게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더욱 달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 복수하려는 거야. 우리를 다 병들게 하려고. 쫓아내자. 마을에서 당장 내쫓아야 해. 성난 군중은 이제 몽둥이와 돌을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자신을 옥죄어올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전의 못난 얼굴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달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달래의 눈에 복녀의 치마자락이 들어왔습니다. 복녀의 비단 치마 끝자락에는 희미하게 잿가루와 국물이 튀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달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까 복녀가 부엌 주변을 서성거리며 묘한 미소를 짓던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복녀를 의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기어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 마치 하늘이 놓아여 벌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이것 또한 달래 탓으로 돌렸습니다. 보세요. 하늘도 노하셨어요. 저 마녀가 마을에 있으니 비가 잔치상을 다 망치잖아요. 복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할 생각도 잊은 채 달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달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말했던 진심과 향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달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군중을 향해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요술이 아니라 결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달래는 군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요물이고 귀신이라면 왜 이렇게 비를 맞으며 떨고 있겠습니까? 달래는 걷어올린 소매 아래 드러난 팔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복녀가 엎은 그릇 파편에 긁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찬물에 부르튼 손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피가 흐르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달래입니다. 달래의 절규에 몇몇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귀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속지마, 저것도 다 눈속임이야. 여우는 둔갑술이 뛰어나서 피도 만들 수 있어. 복녀는 옆에 있던 장정에게 눈짓을 하며 달래를 끌어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때 비를 뚫고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옆 마을에서 소식을 전하러 온 파발꾼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산사태가 났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쪽 다리가 끊어지고 지금 흙더미가 아랫마을 논으로 쏟아지고 있답니다. 빨리 가서 막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다 망쳐요.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달래를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급한 생존의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래를 놔두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째 다리가 끊어지면 고립되는데 논에 흙이 차면 추수는 다 끝장이야.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박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오. 다들 괭이와 삽을 들고 마을 입구로 가시오. 힘을 합쳐 물길을 돌려야 하오. 박노인의 지시에 정신이 든 장정들이 하나둘 도구를 챙겨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분하다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전연 때문이야. 전연이 재수없는 기운을 몰고 와서 산사태까지 난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복녀의 말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마을은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달래는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 창고로 달려가 흙을 담을 가마니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가마니를 나를게요. 아이들과 노약자분들은 회관 안으로 피하세요. 달래는 비에 젖은 몸으로 무거운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연약한 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지키려는 강인한 청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달래가 앞장서서 진흙탕 길을 뛰어가자 쭈뼛거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녀는 덩그러니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달래를 몰아내기 직전이었는데 하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습니다. 흥 두고 보자. 산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내 죄를 물을 테다. 복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으로 들어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래가 보여줄 행동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말입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거친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달래는 그 혼돈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습니다. 달래는 미끄러운 진흙길을 달리며 다짐했습니다. 내 외모가 변했든 안 변했든 나는 이 마을의 딸이다. 내 집과 이웃을 지키는데 이유가 필요 없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달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진흙 범벅이 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달래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마을을 위하는 사람인지를. 위기는 진실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였으니 말입니다. 빗줄기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난 듯 억수같이 쏟아졌고 천둥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두근 불어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흙주머니를 쌓고 무너진 곳을 메우려 안간힘을 썼지만 거센 물살 앞에서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몸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집만 한 흙포대를 어깨에 메고 진흙탕을 구르며 두구로 날랐습니다. 비단결 같던 피부는 거친 흙탕물에 범벅이 되었고 곱게 빗은 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달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달래의 움직임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장정들도 들기 힘겨워하는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옮기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다람쥐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깨지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달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너져가는 둑을 막아 마을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여기 흙주머니가 더 필요해요, 빨리요. 달래가 쉰 목소리로 외치자 멍하니 서 있던 사람들조차 정신이 번쩍 들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의 처절하리만큼 헌신적인 모습은 요물이나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편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저토록 피를 흘리며 사람을 위해 희생할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둑의 한쪽 귀퉁이가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물길이 논 쪽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그곳을 막지 않으면 1년 농사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달래는 주저없이 그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거센 물살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어서 이곳을 메우세요. 제가 막고 있을 테니 빨리 돌을 가져오세요. 달래의 몸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그녀의 가슴까지 차올랐고 거친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서방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침에 달래를 보며 침을 흘렸던 부끄러움, 그리고 낮에 그녀를 마녀로 몰아세웠던 죄책감이 뒤섞여 김서방을 움직였습니다. 비켜라, 내가 막겠다. 김서방이 달래 옆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등판으로 물살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칠성이도 개똥이도 하나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달래야 비켜라. 이건 사내들이 할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팔을 엮어 인간띠를 만들고 무너지 둑을 온몸으로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을 흘리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그들 뒤에서 끊임없이 돌과 흙을 나르며 무너진 틈을 메워나갔습니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마침내 물길이 잡혔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둑은 다시 단단하게 메워졌고 논으로 쏟아지던 물살은 다시 가을 쪽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사람들의 정성에 감복했는지 거세게 퍼붓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더니 이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진흙밭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을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요물 달래와 마을 사람이라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긴 이웃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젖은 옷을 털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달래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내밀며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 박노인의 따뜻한 한마디에 달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비갠 뒤에 하늘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달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물의 요정이 준 화려한 이목구비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던져 이웃을 구한 숭고한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달래야 미안하다. 내가 눈이 삐었지. 너는 천하의 둘도 없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다. 그때 저 멀리서 복녀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흙 한 방울 묻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둑이 무너지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흙 용케 막았네. 그런데 저 요물이 둑에 손을 댔으니 나중에 또 무너질지 누가 알아 부정을 탔을 게 뻔해. 복녀는 끝까지 달래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무도 복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한 눈빛으로 복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내가 나서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A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달래가 아니었으면 우리 노는 다 떠내려갔을 겁니다.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망발이십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말이라면 껌뻑 죽던 사람들이 반기를 드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나는 이 마을 유지의 딸이야. 복녀가 소리를 질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복녀의 뒤에서 있던 어린 하녀 월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잘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을 거예요. 하늘이 노해서 비를 내리신 거예요. 월이의 돌발 행동에 복녀는 기겁을 하며 월이를 발로 찼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당장 입 닥치지 못해 박노인이 엄한 목소리로 월이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아가 무엇이 그리 무서워 우느냐? 사실대로 말해 보거라.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월이는 복녀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었지만 아까 겪은 천둥 번개와 물난리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잔치 국솥에 식초와 잿물을 넣은 건 달래 언니가 아니에요. A씨가 복녀 아씨가 시켜서 제가 몰래 넣었어요. 달래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월이의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복녀에게 꽂혔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전현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시켰다고. 그래, 전현도 달래랑 한패야. 복녀는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안악이 복녀의 소매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 봐, A씨, 소매 끝에 아직도 잿가루가 묻어 있잖아.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확실하네. 복녀가 황급히 소매를 감췄지만 그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치다니.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 죽이려 해. 박노인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복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질투에 눈이 멀어 마을 잔치를 망치고 선량한 이웃을 모함하여 사지로 몰아넣다니 내 죄는 씻을 수 없다. 네가 가진 그 고운 얼굴 속에 뱀 같은 신보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진정한 요물은 달래가 아니라 바로 너로구나. 박노인의 꾸짖음에 복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의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창이 되어 그녀를 찔렀습니다. 복녀는 두고 보자 라는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녀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달래를 보기가 미안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 없는 달래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칠성내가 먼저 달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지만 칠성내는 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달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못나서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네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니. 칠성내의 사과에 여기저기서 미안하다 달래야. 우리를 용서해다오 하는 사과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래는 빙그레 웃으며 칠성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오해가 풀렸으면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다들 무사하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달래의 말에는 한 점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외모가 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곱기에 달래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지. 오늘 우리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덕분에 귀한 깨달음을 얻었구먼.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비에 젖은 마을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잔치 음식은 망가졌지만 각자 집에서 남은 음식들을 챙겨 다시 마을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막걸리 몇 사발을 놓고 둘러 앉은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젖은 몸을 녹이며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연 달래였습니다. 아까 달래가 바위 드는 거 봤어. 힘이 장사야 장사.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은 더 예쁘지. 사람들의 칭찬에 달래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달래는 모닥불 옆에서 젖은 머리를 말리며 이웃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고구마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고 따뜻한 고구마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지난 며칠간 겪었던 서러움과 배고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래의 무릎에 기대어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달래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달래는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정님이 주신 선물은 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회였는지도 몰라. 예쁜 얼굴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은 자신의 진심이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물의 전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달래야,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자. 그래, 우리 집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었어. 좀 가져가렴.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사람들을 배웅하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달래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정막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달래에게는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평화를 지켜나갈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달래는 텅 빈 마당을 정리하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달래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걷는 달래의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세차게 내리던 비는 온 대지를 깨끗하게 씻어내렸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젖은 나무집마다 영롱한 보석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비바람의 생채기가 남아 있었지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신선했습니다.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는 가지가 몇 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늠름하게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불어난 시냇물은 힘찬 소리를 내며 흘러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느라 분주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어제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전우애와 안도감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젖은 옷을 말려 곱게 개어놓고 마당에 쌓인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서 며칠을 끙끙대며 해야 했을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이웃집 돌쇠 아버지가 삽을 들고 들어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달래야, 어제 고생 많았다. 이 마당 치우는 건 내가 도와주마. 너는 좀 쉬어라. 돌쇠 아버지는 달래가 말릴 새도 없이 능숙하게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옆집 순이네도 따끈한 시루떡을 한 접시 들고 찾아왔습니다. 달래야, 아침은 먹었니? 어제 내 덕분에 우리 집 지붕이 무사했어. 고마워서 떡 좀 해왔다. 달래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낯설면서도 가슴 벅차게 좋았습니다. 그녀는 떡 접시를 받아들고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무사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달래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달래의 외모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고운 마음씨와 부지런함을 칭찬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달래는 껍데기만 고운 게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진국이야.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달래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달래는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마을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소중한 이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어제 망친 잔치를 대신하여 작은 마을 잔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 잔치가 아니라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를 나누기 위한 자발적인 잔치였습니다. 장소는 마을 회관이 아닌 달래내 넓은 마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과 술을 챙겨 들고 달래내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칠성내는 묵은지 지짐을, 김서방내는 막걸리를, 박노인은 귀한 꿀을 가져왔습니다. 달래의 좁은 부엌은 동네 안악들로 북적거렸고 도마 소리와 끓는 찌개 소리가 흥겨운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달래는 그들 틈에 섞여 웃으며 나무를 묻히고 밥을 지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지자 온 동네가 맛있는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자극했습니다. 박노인이 술잔을 높이 들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을의 복덩이 달래 덕분이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힘을 합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사람들은 위하여를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었고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기쁨과 정성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복녀는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만천에 드러난 수치심과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잔칫소리와 웃음소리가 복녀에게는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이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이 사라지고 나서야 복녀는 살며시 대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반찬이 담긴 소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녀는 그 소반을 보는 순간 누가 놓고 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달래였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함했던 원수 같은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는 달래의 마음. 복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달래의 넓은 아량 앞에 녹아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복녀는 달래가 놓고 간 밥을 먹으며 지난날의 자신의 옹졸함과 못된 신보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비록 당장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복녀의 마음속에서도 도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달래의 진심은 가장 차가운 마음조차 녹이는 봄바람과 같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배가 부르자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총총히 떠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풀벌레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릎을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나 농사 이야기를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달래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 예쁜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함께 웃고 떠드는 것. 달래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달래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달래야, 우물의 요정이 내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했지. 달래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노인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정이 너에게 준 진짜 선물은 얼굴이 아니라 네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구나.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 법이다. 너는 이제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서 우리 마을의 꽃이 된 게야. 달래는 박노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네 어르신,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겉모습은 변하지만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달래는 뒷정리를 마치고 잠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그곳은 여전히 신비롭고 고요했습니다. 달빛을 받은 우물물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달래는 우물 난간에 기대어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 비치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예전과 달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래는 두 손을 모아 요정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정님, 감사합니다. 제게 아름다움을 주셔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달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우물의 요정이 잘했다, 대견하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한참 동안 우물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이 아름다운 얼굴이 영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자신의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래는 방에 들어와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아늑하게 비추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박노인의 말씀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으면서도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달래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가끔 들리는 것은 밤새 우는 소쩍새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고단했던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편안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년의 집도 불이 꺼져 있었지만 그곳에도 평온한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들은 묵묵히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흘러가는 시냇물은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달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부지런히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물가에서 울던 못생긴 소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착한 마음은 영혼을 따뜻하게 한다는 진리를 남기고 말이지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맑은 우물물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그곳에서 달래는 여전히 고소한 밥 짓는 냄새를 풍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당신에게도 달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으니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맑은 우물물에 씻어보내고 달래가 느꼈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만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요정이 보내는 자장가이니 그 소리에 맞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보세요. 꿈속에서는 여러분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주무세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밤이 당신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